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판다스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각화 작업을 해볼 텐데요. 앞에서 판다스에서 저희들이 유튜브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했었던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각화 작업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파일 다운로드 그리고 콜앱에서 한글 폰트 사용하기 부분을 실행해 주셔야 되고요. 앞에서 유튜브에 대해서 저희가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처리를 했던 부분, 특히나 형변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파일 다운로드, 그 다음에 한글 폰트 사용하기,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읽어오고 처리하는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는 건데요. 이미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환경에 데이터 언더스코어 01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면 다시 다운로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다시 다운로드 받으려고 한다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콜앱에서 한글 폰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매플롯 라이브러리라는 것에 폰트 사용을 등록해 주셔야 돼요. 폰트 설치도 하고. 그래서 폰트를 먼저 설치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눔 고딕이라고 하는 글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할 거라서 나눔 고딕 설치된 거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다시 읽어올 수 있도록 런타임 다시 시작하시는 건데, 만약에 주피터 노트북 모습의 그 환경을 쓰고 계시다면 커널 리스타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주시고요. 이거 지울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매플롯 라이브러리 환경에 이 폰트를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파일을 읽어오고 형변환하는 작업인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3번에 있는 데이터 준비를 누르시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 읽어와서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변환하는 것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밸류 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여기 있는 값들을.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취미 1개, 자동차 카테고리 2개, 이렇게 개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음악, 댄스, 가수라는 게 175개로 가장 많고, TV 방송이 그 다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내용만 표시를 해두고요. 여기 있는 채널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매플롯 라이브러리에 파이플롯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PLT라는 것을 이용하라는 거죠. 채널에 대해서 바그래프를 그린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피겨 사이즈는 이렇게 PLT에 피겨 해가지고 지정을 해놨고요. 지금 바의 모양을 보니까는 바 H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 H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우선은 바 H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PLT에 바 H 물음표하고 물어보게 되면 처음에 나타나는 게 Y, 그 다음에 width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하이트나 이런 것들도 다 지정할 수 있는데 우선은 요 두 가지만 지정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이 Y쪽이고 그 다음에 width를 나타내는 거죠. Y축은 보게 되면은 여기 인덱스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값들은 카테고리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LT의 바 H라고 해서
채널의 인덱스를 y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width라는 것은 채널의 카테고리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인덱싱 하지 않고 점 찍어서 카테고리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리드가 표시되어 있네요. 그래서 plt 그리드 true. 자, 그림 그려진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저희들이 만들었던 데이터가 오름차순 정렬되었을 때 바 H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서부터 위로. 그래서 반대로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바 H를 그릴 때 이 카테고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점 찍는 것은 읽기만 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나 제 답지에는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런데 채널점 카테고리도 가능하다는 것 같이 확인해 두시고요. 시리즈의 플롯을 이용해서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보면 이제 시리즈를 요구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2프레임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채널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점 찍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플롯 이용을 하시는데 종류를 바 H로 쓰시면 돼요. 또는 플롯 한 다음에 점 찍고 바 H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피겨 사이즈를 이렇게 밖에다 줬는데 바로 피겨 사이즈를 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피겨 사이즈를 지정을 하고 그리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드도 여기는 따로 이렇게 줬는데 여기서는 그리드 true 이렇게 주시면 되죠.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C본을 이용해서 히스트 플롯을 그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서브스크라이버의 분포를 그려주게 됐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은 density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흐리게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C본의 히스트 플롯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df로 주고요. 제가 사용할 데이터가 x는 해서 서브스크라이버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색상은 보니까 오렌지죠.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으로 KD 곡선 보이시죠? 그래서 KDE는 true 하고 같이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Y축에 보면은 density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estate는 density. 그리고 약간 투명감을 주는 거죠. 알파에 대해서 0.5 정도를 주도록 하고요. 자, 실행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의 플롯을 사용해 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df에 플롯을 사용하고 y를 서브스크라이버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y라고 주셔야 돼요. 그리고 kind에 대해서 hist로 주죠. 뭐 순서는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나는 종류를 먼저 주고 싶어요. 그러면 kind는 hist, 그 다음 y를 서브스크라이버
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빈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주시면 되는데 100개 줘볼게요. 그리고 피규어 사이즈를 약간 크게 줘보도록 할게요. 자, 요만큼만 우선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범례가 표시되어 있죠. 만약에 범례를 표시가 되는데 표시하기 싫으시면 이런 식으로 범례를 표시하지 마 라고 하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X축에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X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서브스크라이버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뭐 색상을 바꾸고 싶다 이런 것들은 컬러 맵 해가지고 다른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주 내용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3개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말고 시리즈를 이용해서도 그리실 수가 있는데, 시리즈다 그러면 df에 서브스크라이버 하시고 플롯 종류 카인드 히스트 주시고요. 빈스 주시고요. 피규어 사이즈 뭐 동일하죠. 사용 방법이요. 이런 식으로 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범례가 표시되지 않아서 false를 줄 필요는 없죠. 자, 그리고 시리즈에서 플롯을 그릴 때는 이 X 레이블이라는 것을 주셔도 표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줘보면 레이블이 표시되지가 않죠. 그래서 타이틀 이라고 해서 subscriber 라고 주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타이틀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PLT 라는 것을 이용해서 X레이블 해서 이런 식으로 subscriber나 아니면 타이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판다스의 이 플롯 기능을 이용하실 때는 세부적인 어떤 모습들을 좀 꾸밀 때 맵플롯 라이브러리에 plt 점 찍고 나오는 이런 기능들을 같이 쓰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C본의 박스 플롯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네요. C본 SNS 박스 플롯 해서 데이터를 df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런 식으로 서브스크라이버 뷰 비디오에 대해서 이렇게 박스 플롯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얘는 값이 작고 얘는 값이 굉장히 큰 게 있어서 한꺼번에 보기 좋지 않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3개를 나누어서 그려볼 거예요. 이 기능은 서브플롯 기능이거든요. 자, 그래서 PLT에 서브플롯 할 거고요. 한 개의 행에 3개의 컬럼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df의 서브스크라이버에 대해서 플롯 카인드는 박스라고 해서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 뷰 비디오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막 겹치죠. 그럴 때는 PLT의 타이트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되면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값의 차이가 많이 났던 것들이 각각 이 Y축을 갖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나눠서 그리는 거 말고 반복을 통해서 그려보자면 for I, x in, 자, enumerate 일 거예요. 숫자가 하나씩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릴 컬럼들의 이름이 필요해서 컬럼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번호를 하나씩 매칭해서 받을 거예요. 즉 i라는 것은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x는 서브스크라이버, 뷰, 비디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거를 좀 복사해 오고요. 이쪽 부분이 i가 되고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걸 보여드리려고 위에서 C본이나 아니면 매플롯 라이브러리 이용해 봤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의 플롯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박스 플롯을 그리는데 서브 플롯에 대해서 true만 주어도 잘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피그 사이즈를 조금만 조절해 보도록 하고요. 타이트 레이아웃을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3개가 서브 플롯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다스의 플롯, 그리고 매플롯 라이브러리, C본 이런 것들이 각자 특성이 조금씩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골라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